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극지 않은 복권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때문이죠. 요즘은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혹은 당신에게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도 가능성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 질문에 예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주 나이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으니까요. 요즘 신입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이나 지식은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예의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 선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직원들끼리 야 너도 MZ냐라고 서로 비아냥대기도 하죠. 그들은 상대적으로 욕심은 많고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죠. 성과나 실행력이 부족한데 말이죠. 게다가 실망스러운 것은 배우려는 자세도 부족하고 상사나 선배를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은 꼰대라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사나 선배는 신입사원을 위해 좋은 이야기라도 해주려고 하면 꼰대로 오인받거나 거부당하기 쉽죠. 두렵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상사나 선배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굳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죠.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신입사원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불행하게도 그로 인해 손해는 전부 신입사원이 보게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많이 안타깝고요. 물론 이런 불편한 모습을 지닌 신입사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입사원 명심보감 실행 관련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기대하고 실행해야 할 모습들은 수없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신입사원 명심보감 4가지를 요약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는 신입사원의 성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신입사원에게 복장 예절은 직장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이 확정된 신입사원이라면 직장 생활에 대해 반드시 선행 학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신입사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이 모습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고 습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쉽지 않고요. 물론 이 이외에도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수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지금은 구구단을 배워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아니어도 직장인 중에 이 4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스스로 채워야 하고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퇴근 등의 근태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는 신입사원의 성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원래 근태는 생명과도 같고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니 신입사원 일정 기간 동안은 지각이나 조퇴도 없어야 하고 저녁 약속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말고 직장 생활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회식에서 과음한 후에 다음날 상사나 선배들의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본다면 직장 생활은 정신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대학생이나 술 먹고 다음날 째는 거죠. 게다가 누군가는 직장인에게 몸이 피곤한 것과 출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당황스럽게도 모든 직장인은 근태를 철저히 지킵니다.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각을 하면 더 부각되고 신입사원이라면 더더욱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지각하지 말고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 술 먹고 일찍 출근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사무실에 가서 주무세요. 이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신입사원 명심보감 2번째는 복장 예절입니다.
신입사원의 복장은 직장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전략입니다. 만약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가 있다면 신입사원에게는 그 하나가 복장 예절에 해당되죠. 그리고 복장은 가급적 정장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캐주얼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고요. TPO에 맞춰 자신의 매력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울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옷차림도 센스이자 실력이고요. 신기하게도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처럼 행동하지만 예비군복을 입으면 군기 빠진 예비군처럼 행동하듯이 직장인도 자신의 역할에 어울리는 복장은 필수적이죠. 물론 누군가는 지나친 복장 규정이 직원들의 사기와 자율성, 창의성을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그 누군가가 불평만 하지 말고 주변의 눈치도 보지 말고 편하게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원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잔다르크가 될 생각까지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복장에 대해 강압하거나 눈치를 줄 필요가 없죠. 굳이 꼰대스러운 가이드를 통해 복장까지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도 회사는 용모와 복장을 통해 직원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용모와 복장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을 뿐이고요. 만약 당신이 세수를 안 하거나 면도를 안 하고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서는 다들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장에 대해 한 가지 제안한다면 복장은 편하면서도 깨끗함이 기본이고요. 구겨진 와이셔츠나 더러운 구두, 히피 스타일의 복장은 가급적 피하세요. 만약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상사나 선배를 따라 입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무탈한 방법이죠. 신입사원은 실력이나 역량, 태도나 매력이 튀어야지 복장이 튀어서는 불편해지거든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세 번째는 선행학습입니다. 만약 취업이 확정된 신입사원이라면 직장생활에 대해 반드시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듯이 직장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 나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선행학습 영역은 오피스 활용 능력이나 직급이나 직책에 대한 이해, 호칭,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친절함이나 웃음, 인사, 소통이나 배려 등 정성적인 모습도 필요하고요. 선행학습 영역은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끝이 없죠. 소개팅이나 미팅에서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직장생활도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처음에 망친 이미지는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특히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직장생활이 정말 불행해지죠.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직장생활은 출근해서 닥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이나 선행학습 등 준비 없이 닥치면 의외로 처음부터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직장생활은 좋은 이미지로 시작해도 힘든데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면 시행착오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과 센스가 있는 신입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입사원 시기는 칭찬만 들으면서 해도 힘든데 처음부터 욕을 먹으면서 하면 너무 슬퍼지거든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마지막 네 번째는 친절한 웃음과 인사입니다. 신입사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요.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모습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고요. 진심을 담고 습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못하면 그 이후에는 더더욱 힘들죠. 신입사원의 매력은 친절함, 웃음, 그리고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평소 생활 태도에서 나오고요. 연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인사가 습관이 되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친절함, 웃음, 인사 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우선 인사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가 처음엔 어색하고 웃기도 힘들다면 그냥 단지 인사만이라도 하세요. 인사는 행동이고 친절함이나 웃음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처음 하는 인사가 어색한 이유는 상대방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내 자신이 인사를 어색해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사 자체가 습관이 되면 당신만의 배려, 친절, 열정 등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인사하는 습관부터 확실하게 만드세요. 원래 직장 생활은 인사에서 시작해 인사로 끝날 정도로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은 실력이나 역량평가 이전에 인사만으로 평가가 끝나는 경우도 매우 많죠. 개인적으로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인사성 없는 신입사원이 인정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요. 시작이 반이라면 인사는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일단 출근하기 전에 감정을 기분 좋게 유지하고 회사에 들어서면 웃는 얼굴로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하지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확실히 좋은 사람과 평판 그리고 많은 기회가 따라올 겁니다.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신입사원 명심보감 실행 관련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이 4가지에 대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각을 계속 해보거나 옷을 자유롭게 입고 매일 찡그리며 인사하지 말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겠지만 어쩌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미 바닥을 쳤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직장 생활은 연착륙할 수 있고 최소한 부장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 기준에서요. 그러니 반드시 지키고 실행해보세요. 슬프게도 직장 생활은 취준생에게는 희극처럼 보이지만 직장인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죠. 그리고 신입사원에게는 지옥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처럼 자신의 입장이나 경험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죠. 특히 신입사원 기간은 업무도 배우고 관계도 맺으면서 무조건 회사에 적응을 해야만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거의 반강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입사원 명심보감 실행 관련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신입사원 명심보감 정신자세 관련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힘들어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수많은 자질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입사원 명심보감 정신자세 관련 4가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입니다. 일단 모르거나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죠. 사실 신입사원 시기는 자신이 무엇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시기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래 아는 것조차도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점점 확신도 부족해지고 자신도 없어지고요. 솔직히 누구나 다 그렇죠. 당연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신입사원 시기는 업무 자세와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결과나 성과보다는 배우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모르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가 있으나 반복에 따라 습관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무능력한 직장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회사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떡잎이 노래지고 파래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신입사원 시절은 모르기도 하지만 실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기죠. 당연히 그냥 모르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것이 질문이고요. 그래서 질문은 행위가 아니라 마인드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시기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은 확실히 경계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도 질문이 필수적이고요.
질문은 자발적인 것이고 배우려는 의지며 확실한 피드백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많은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이러한 모습도 직장 생활에서는 마찬가지죠. 어쨌든 입사 3년 정도가 지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정신 자세나 업무 습관이 굳어지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 잘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하세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두 번째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입사원 시기는 모든 일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있고 차분하게 하나씩 잘 배워나가야 하죠. 지금은 구구단을 배울 시간이지 미적분을 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고요. 업무의 기초와 직장인의 태도를 확실하게 다지는 소중한 시기고 선배나 상사의 배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기죠. 어쩌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동시에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과를 내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신입사원의 패기는 좋지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직장 생활은 진짜 처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상처를 입거나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지금은 성과로 평가받는 시기가 아니라 태도와 가능성, 정신 자세 등을 평가받는 시기죠. 어차피 나중에는 성과로 평가받는 시기가 저절로 찾아오니까요. 이 사실을 직장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사나 선배의 배려가 있을 때 차분하게 하나씩 업무의 기초와 좋은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신입사원에게 하찮거나 평범하고 가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소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는 업무 자체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하찮은 신입사원만 있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모습을 지닌 신입사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고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내 팀원만 아니길 바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급한 모습의 신입사원들은 어딘가 있을 파랑새를 찾아서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떠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도망친 걸까요? 저는 51% 이상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급함 때문에 관계도 망치고 평판도 망쳤으니까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세 번째는 걸러듣기입니다. 항상 상사나 선배의 듣기 좋은 이야기는 가슴에 새기고 불편하거나 거북한 이야기는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러서 들어야 하죠. 신입사원 시기는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상처받기 쉬운 병아리 같은 존재니까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죠. 출근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답답하고 힘든 시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시기죠. 자신감과 자존감을 소중히 지키고 키워야 하고요.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요. 게다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사나 선배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몸에 좋은 약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굳이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먹을 필요도 없죠. 모든 약이 내 몸에 맞거나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듣기 거북하거나 공감이 안 되는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는 내용은 정확히 이해는 하되 걸러서 들으세요. 무조건 가슴에 새겨들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 열정과 패기가 상처 입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어쨌든 상사나 선배들의 쓰레기 같은 이야기에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려면 잘 걸러들어야 하고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직함과 솔직함입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무조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 거죠. 신입사원 때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안 봐도 뻔하고요.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위기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작은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작은 위기가 진짜 큰 위기로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하고요. 게다가 신입사원의 진짜 위기는 모르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함에서 나오죠. 핑계나 거짓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등은 직장생활에 너무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정직함과 솔직함은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나 가능성,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평판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이죠. 그러니 위기이거나 힘들수록 스스로 잘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상사나 선배에게 솔직한 조언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래야 하나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특히 실수를 했거나 곤란한 상황일수록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치를 보거나 돌려서 말하지 말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거나 책임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상사나 선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들 또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고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무조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질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망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직장생활이 거짓말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무조건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직장생활은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 명심보감, 정신자세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정신자세는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4가지만 지켜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러니 신입사원이라면 꼭 실행해보세요. 분명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시절이 직장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피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퇴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시기였고요. 직장생활이 길어질수록 퇴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시기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고민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신입사원 시기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만 합니다. 출근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사람 관계도 너무 어렵죠. 특히 주변 동기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다는 욕심과 더불어 마음만 자꾸 조급해지죠. 그래서 상사나 선배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신입사원 시기는 실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업무나 직장 내에서 일정 부분 이해나 허용 범위가 존재하니까요. 물론 허용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고 이해해주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 시기에는 직장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이나 태도, 업무와 인간관계 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죠. 무조건 잘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사원 명심보감, 실행편과 정신자세 편에 이어서 금기 관련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신입사원 시기는 어느 정도 실수가 허용되는 시기지만 오늘 이야기할 금기 관련 4가지는 신입사원을 포함해서 직장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물론 금기된 행동을 하면 그만큼 피해가 크고 자칫하면 직장생활을 망칠 수도 있죠. 직장생활이 5년 이상 된 직장인이라면 여기서 언급하는 금기된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러니 절대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입사원 명심보감, 금기 관련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사와 동료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직접 들키는 실수입니다. 불행하게도 너무 잔인한 실수죠. 예를 들어 A과정은 왜 항상 저렇게 행동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성격도 거지 같고 사람이 참 별로야 라는 생각을 A과장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경우죠.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막 흐르죠. 하지만 의외로 회사에서 꽤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물론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메신저를 받은 A과장 입장에서는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붕괴할 수도 있죠. 특히 이 경우는 그 전에 쌓였던 A과장과의 인정과 신뢰, 관계나 성과 등 모든 것이 한 방에 무너지고 직장생활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죠. 슬프게도 대부분의 부하 직원들은 부서 이동이나 퇴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더 슬픈 것은 부서 이동이나 퇴직, 이직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과 평판은 계속 따라다니고 주홍 글씨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험담과 뒷담화는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치명적이고 평판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입장을 바꿔서 대학 후배가 당신에 대해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봤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이는 회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 즉
개인 감정의 문제죠. 당연히 분노가 폭발하고 절대 용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는 제3자에게 자신의 험담과 뒷담화를 돌려듣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직접 들으면 그보다 100배는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죠. 지금의 A 과장은 아마 기분이 100배는 나쁜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오해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출근해서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기분 나쁜 선배에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누군가는 이렇게 꼭 맞으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험담과 뒷담화를 피할 수 없더라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야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안 하니까요. 특히 회사의 친한 동기나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도 험담과 뒷담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상대방을 믿어서 솔직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당신을 적이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게다가 탈무드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을 들은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험담과 뒷담화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다 누가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지 다 아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오해와 너무 억울해서 가장 먼저 죽기도 하죠. 반대로 험담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험담과 뒷담화를 듣고 부풀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하지 않죠. 지금부터는 험담과 뒷담화를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두 번째는 근무 시간 중 과도한 딴짓이나 사적 업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무 시간 중 딴짓이나 딴 생각을 많이 하죠. 사적 업무도 많이 보고요.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과도하다라는 기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매일 웹툰을 보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사람들의 수용이나 이해 정도를 넘어서는 거고요. 수용이나 이해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닌 상사나 동료, 회사의 조직 문화에 해당되죠. 그리고 직장인은 원래 자신의 모습은 잘 모르고 이러한 모습에 익숙해지면 금방 습관이 되죠. 남들도 다 나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사나 주변의 평가는 딴짓이나 하는 놈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죠. 또한 가짜노동이라는 책의 이야기처럼 직장인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고 포장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바쁜 척, 힘든 척,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성과를 과대 해석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실 회사에서 누가 업무와 성과에 집중을 하고 누가 딴짓을 하는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죠. 다만 나중에 성과와 근무 태도라는 잣대로 냉정하게 평가가 되고 승진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뿐이죠. 당연히 그때 가서는 알게 되지만 신기하게도 지금 하는 딴짓은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 되죠. 결국 직장 생활에서 인정과 신뢰, 성과와 승진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에서 이보다 자존심 상하고 슬픈 일도 없죠. 그러니 근무 시간 중에는 딴짓하지 마시고 업무와 성과에 집중하세요. 집중력이 없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신입사원 명심보감 세 번째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나 부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데 혼자만 즐거운 경우죠. 의외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든 행동은 TPO에 맞아야 하는데 이는 센스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직장 생활은 항상 남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항상 자기 마음만 읽기 바쁘죠. 그러니 직장 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고요.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절대로 떨어지고 자칫하면 조직 부적응자라는 인식과 평판이 생기기 쉽죠.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외로워지죠. 보통 부서나 회사에서 왕따가 되고 조직은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뱉어내게 됩니다. 학생으로 보면 왕따 친구가 전학을 가듯이 직장인은
부서 이동이나 이직과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반이나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지도 못하죠.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직장 생활은 다 비슷하니까요. 최근에 SNL에서 하는 MG 오피스를 보면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캐릭터가 여기에 해당되죠. 사실 그 주변 캐릭터들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일반 회사였다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버려 두세요. 어떤 말을 해줘도 오해만 쌓이고 충돌하며 감정만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왕따가 없으면 내가 왕따일지도 모르니까요. 직장생활 명심보감 마지막 네 번째는 상사의 지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일부러 진행하거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팀장님, 이 업무는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힘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라거나 아니 이걸 꼭 제가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면 상사는 혈압으로 쓰러질지도 모르죠. 이 말을 들은 주변 동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 다음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이러한 행동은 회사 업무나 상사, 동료들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모습들은 가르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죠. 하지만 상사라면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만두지 않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나 상사가 포기하는 순간이 오면 상사는 그 직원에 대해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업무 자체를 아예 중단시키죠.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니까 아예 업무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 내 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의 몫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부서원 간의 감정도 나빠지고 팀워크도 엉망이 됩니다. 부서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죠. 하지만 이미 회사의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서 어느 누구도 이 친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친구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많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도 않죠. 원래 신입사원 시기는 아는 것, 모르는 것, 애매한 것 모두 상사나 선배에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시기죠. 확실한 돌다리라도 두드리고 확인해서 하나씩 배워나가야 하는 시기고요. 그러니 지금은 자신의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상사와 생각을 공유하고 맞춰보세요. 회사 업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팀과 조직 단위로 함께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신입사원 명심보감, 금기 관련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금기라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끝장이라는 뜻에 가깝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고 센스 있는 신입사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 4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